김만식 TV 해란강의 여부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중국 선교 20여 년 동안 예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었던 추억들을 책으로 엮어서 연속 낭독하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은 저의 선교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가정에 주님의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연속 낭독. 중국 선교사 김만식 목사 수기 해란강의 어부. 나의 고향 마을 사람들과 우리 친척 식구와 처가 쪽의 식구들까지 달동네 단칸방 우리 집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손님들이 많았다. 시골에서 올라온 남동생 둘과 여동생 하나, 외삼촌 딸 둘, 정신병자에게 시집을 간 셋째 누나가 상주에서 함께 살았다. 셋째 누나는 시골에서 서울로 올라와 나의 신혼 단칸방에서 5년이라는 긴 세월을 함께 살면서 용산시장에 나가 장사를 배우며 삶의 터전을 마련하고 있었다. 때로는 처남과 처사촌 처제까지 달동네 좁은 공간에서 형제와 친척들 8명과 우리 5 식구는 함께 생활했다. 얇은 베니에 합판 한 장으로 칸을 막은 방에서 우리 5 식구 외에 상주 고정 인원 6명과 때로는 8명이 함께 살아야 했기 때문에 잠잘 곳이 비좁아서 여자들은 우리 5 식구가 자는 방에 붙어있는 조그마한 다락에 올라가서 자야 했다. 그 다락방은 우리 집 어지러운 살림 도구들을 보관하는 장소였지만 밤에는 여자들이 잠자는 방이 되기도 했다. 밤에 화장실을 갈 때마다 우리 부부가 자는 안방으로 내려와서 화장실을 가야 되기 때문에 배탈이라도 날까봐 음식에 주의하고 물까지 마음대로 먹지 못하고 잠자는 것이 안타까웠다. 남자들은 베니 합한 칸막이 방에서 잠을 자지만 편편한 잠 한 번 잘 수 없었다. 50평 정도 되는 쓰러져가는 판잣집에서 살고 있는 5 가정은 우리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다. 우리 대가족과 합치면 그 집에 29명이 살고 있었는데 그 중에 우리 식구들이 11명으로 제일 많았다. 그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환경에 순종하고 있는 셈이었다. 아침에 화장실을 갈 때는 순번을 기다려야 했고 여름에는 목욕할 데가 없어 쾌쾌한 땀 냄새를 맡으면서 자야 했다. 문 앞 대문가에 있는 수도 하나는 그나마 산동네 고지대였기 때문에 물이 나오지 않을 때가 많았다. 하루 종일 힘들게 일하고 돌아와서도 잠잘 때 목욕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안타까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는 해결 방법을 찾았다. 수돗물을 우리 부엌까지 파이프로 연결시켜서 물줄기를 끌어왔을 때 2평도 되지 않는 우리 부엌은 그야말로 지상에서 최고 좋은 목욕탕이 됐다.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달동네 여성들이 너무나 좋아했다. 함께 살고 있는 가정들은 모두 하루 종일 털실로 옷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여름철에는 많은 땀을 흘리며 일하지만 몸을 씻을 수 없는 열악한 환경이었다. 그런데 우리 부엌에 수도를 연결하자 지상 최고 냉탕 목욕탕이라고 좋아했다.
내가 결혼하고 한 달 후부터 우리 형제들과 친척들은 10년이 넘게 우리 집을 정거장으로 삼으면서 살아갔다. 아내는 하루에도 밥상을 8번, 9번씩 차려야 했다. 11명이 똑같이 집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제각기 다른 시간에 들어오기 때문에 해결할 방법이 없었다. 수세식이 아닌 재래식 화장실은 20여일도 채 안 돼서 대변이 넘쳐나기 일쑤였고, 부엌과 5m도 떨어져 있지 않은 변소에서 살고 있는 파리떼들은 변소보다 우리 부엌에서 더 많이 살고 있는 것 같았다. 그렇게 5년의 세월을 보내던 어느 날, 아내는 나에게 우리 가족만 사는 무인도로 떠나고 싶다고 했다. 아무도 없는 무인도로 가고 싶다는 아내는 밥상 차려주는 일에만 지쳐있는 것이 아니고 육체적, 영적으로 지쳐있는 모습이었다. 얼굴에 기미가 끼어 마치 흑인 여성처럼 되었지만 불만과 불평이 없었던 것은 그렇게 사는 것이 맏며느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을까? 신혼생활이 어떤 것인지, 다복한 가족들이 누리는 행복함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맏아들에게 시집온 맏며느리라는 의무 속에서 희생적으로 살아야 했던 그 세월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주님이 주신 은혜였다. 내가 미국으로 떠날 때까지도 우리 부부는 그렇게 살았다. 서울의 달동네에서 사는 우리 가정을 고향 마을 사람들의 정거장으로 만들어 놓았던 70년대 한국. 수많은 사람들이 농촌에서 서울로 올라오던 그 시절. 그래서 서울은 만원이 되었나 보다. 달동네 생활은 주님은 나에게 인정과 희생과 이웃에게 베푸는 사랑의 손길을 가르쳐 주셨고 다시 한번 그것을 확인시켜 주었던 세월이었다. 가난에 지쳐있던 달동네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나의 모든 것을 주고 싶었던 그 시절. 우리 옆집에서 살고 있던 과부 아주머니가 남매를 키우고 있었지만 먹을 것이 없어서 늘 그늘진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다. 어느 날 오후 6시에 집으로 들어오는 대문턱에서 과부 아주머니와 시선을 마주치게 됐다. 바가지를 들고 서 있는 모습이 너무나 애처로워 보였다. 아마도 외상으로 쌀을 사려고 갔다가 거절당한 것처럼 보였다. 쓸쓸히 서 있는 모습이 너무나 불쌍해 보여서였을까? 나도 모르게 내 발걸음이 쌀가게로 향하고 있었다. 쌀집 주인에게 내가 전해드렸다고 하지 말고 쌀 반 가마니만 과부 아주머니에게 갖다 드리라고 부탁을 하고 쌀가게를 나오면서 지난날 어머님 생각이 났다. 양식을 구걸하는 거린들을 절대로 그냥 돌려보내는 법이 없었던 어머니. 우리 농촌 마을이 세상에서 제일 가난한 사람들만 모여 사는 것만 같았던 그 어려웠던 시절. 마을에 함께 살고 있는 동민이 어머니는 바가지를 들고 동네를 헤매다가 동량을 얻지 못할 때마다 우리 집에 들어오곤 했다. 과부 아주머니의 모습이 그 모습과 똑같다고 생각을 하면서 어디를 가나 마을에 동민이 어머니 같이 어려운 분들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틀이 지났을까? 과부 아주머니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 아무 이야기도 하지 못한 채 닭똥 같은 눈물만 뚝뚝 떨어뜨리고 있었다. 몸이 아파 3일 동안 일을 나가지 못한 채 어린 자식들을 굶기다가 외상쌀이나마 사다가 아이들에게 죽이라도 쏘주고 싶어 나가다가 발에 힘이 없어서 멍청이 서 있던 참인데 나와 시선이 마주쳤다고 하면서 흐르는 눈물을 닦을 줄을 몰랐다. 이 땅에서 가장 기쁜 마음을 얻을 수 있었던 그 순간이었다.
고마움을 눈물로 대신하는 과부 아주머니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기쁨을 얻을 수가 있다니. 하나님은 가난뱅이 나의 눈을 뜨게 하셔서 불쌍한 아주머니를 바라보게 하셨던 것 같다. 일찍 돌아가신 어머니도 때때로 이런 기쁨을 맛보면서 살다 가셨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1982년 5월) 용산 미 8군에서 근무하는 미국 사람 월리엄 톤이라는 문관을 만나면서 나의 꿈이 이루어질 것 같았다. 그분은 미 8군에서 일하는 한국 근로자들을 관리 감독하며 인사까지도 담당하는 분으로 27년 동안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분이었다. 자기는 혈압이 높아서 한국에서 운전을 못한다며 82년식 최신형 캐딜락 자가용차를 6개월만 운전해주면 미 8군에 취직을 시켜주고 8군에서 근무 성적이 좋으면 미 8군 사령관의 추천서에 의해서 온 가족이 미국으로 이민도 갈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나는 금방이라도 미국으로 가게 될 것 같이 기뻤다. 나는 그분과 약속대로 무보수나 다름없이 6개월 동안 그분의 운전기사가 됐고 6개월 후 그분은 나를 미 8군에 취직시켜 주었다. 토니 아저씨는 한국에도 미스터 김과 같은 사람이 있는 줄 몰랐다고 하면서 한국을 다시 이해하게 됐다고 했다. 자기가 27년 동안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사귀었던 수많은 사람들은 일주일도 되지 않아서 미 8군 안에 있는 PX에서 물건을 사다 달라고 부탁하곤 했는데 미스터 김은 6개월 가까이 생활해도 그런 부탁을 하는 일이 없었다고 하면서 물건에 욕심이 없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했다. PX 물건을 구입해서 시장에 가서 팔면 5곱 이상 돈을 벌 수 있는데 미스터 김은 돈 욕심도 없는 사람이라고 했다. 나는 미국에 가면 PX 물건보다 더 좋은 것들이 쌓여 있을 것이고 미국에 가서 열심히 일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니 나의 목적은 오직 미국 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자 토니 아저씨는 미스터 김은 미국 병에 2번 걸려 있는 사람이라며 웃었다. 그분은 한국에서 27년 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한국말도 잘하고 우리 민족의 심리를 파악하고 있었다. 미 8군에 취직해서 근무하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보다 더 어려웠던 시절 인류대학을 나온 사람들도 미 8군에 취직을 하지 못하던 80년대 일주일에 5일간 근무하면서 높은 급여를 받고 1년에 400% 보너스까지 받는 직장은 나와 우리 가정을 최고의 삶으로 이끌어주는 가장 이상적인 직장 같았다. 6개월 동안 토니 아저씨의 운전기사로 일해준 것이 축복인 것 같았다. 미 8군에서 1개월가량 근무하고 있을 때 나를 8군에 취직시켜 주었던 토니 아저씨가 나의 근무처를 찾아왔다. 미스터 김이 미국에 들어가려면 앞으로 7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알려주었다. 1년마다 한 번씩 미 8군 사령관에게 근무 성적을 보고하는데 미 8군을 위해서 7년간 정성껏 일했다고 인정이 되면 그 근무 성적을 통해 미국 정부가 베푸는 이민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7년 후면 내 나이가 이미 40이 돼 있을 텐데 너무 늦게 미국에 들어가면 자녀들이 학교 공부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하고 미 8군 직장에 사표를 제출했다. 한국에서 최고 좋다는 직장 미 8군 생활. 그것도 한국 사람들의 노무를 관리하는 높은 사람의 백으로 들어간 직장. 그 직장을 통해서는 더 이상 나의 꿈을 이룰 수 없다는 생각이 들자 나는 미련 없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꿈을 이룬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때로는 손해보는 것도 많고 가슴을 도려내는 아픔도 있었다. 가족들과 친척들, 친구들과 주변 사람들이 나를 미친 사람으로 취급했다. 한국에서 최고로 좋은 직장에 사표를 제출했다고 어떤 사람은 굴러 들어온 복을 털어버린다고 비웃는 사람도 있었다. 미국에 미쳤어도 단단히 미쳐있는 사람이라고 안타까워하는 분도 있었다. 내가 더 미국을 동경하게 된 것은 70년대 어느 날 한국에서 발행하는 일간지에 각 나라의 GNP에 대해 게재된 기사를 보게 되면서부터였다. 그 기사에는 미국의 1년 국방비 예산이 일본 1년 예산이고 일본의 국방비 1년 예산이 한국의 1년 예산이라고 소개하고 있었다. GNP 1,000달러도 되지 않는 가난한 나라 한국. 가난한 나라에서 태어난 것을 원망하며 살아가는 것보다 먼 태평양 너머 신천지의 세계를 찾고 싶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월남 전쟁터에서 피 흘리며 쓰러져 죽어갔던 피의 대가를 가지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고속도로 하나만 닦아놓았던 그 시절. 미국이 나에게 환상의 나라로 다가오면서 미국을 보내주겠다고 하는 캠브리지 대학 교수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사람을 만났다. 이름도 성도 살고 있는 집도 모르는 그 사람에게 나의 간절한 소원은 미국을 가는 것이라고 말하자 돈이 얼마 있느냐고 물었다. 군대 생활 11년 동안 근무한 퇴직금은 아르헨티나로 보내주겠다던 브로커에게 전부 주고 지금은 돈이 없고 10만 원 정도 있다고 하자 그 돈을 가지고 오라고 했다. 하얀 구두를 신은 점잖은 분은 대학 교수처럼 보였다. 젊은이들이 넓고 넓은 미국에 가는 것도 좋은 일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한국에 좋은 꿀이 있느냐고 물었다. 다음날 약속한 장소로 찾아가서 집에 있는 비상금 10만 원과 좋은 꿀 한 통을 구입해서 갖다 주었다. 미국 가는 길이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면서 기다리라는 이야기 한마디만 남기고 헤어졌는데 지금까지 그 사람을 만나지 않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리라. 중국 선교사 김만식 목사 수기 해란강의 어부, 지금까지 이정은이었습니다.